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대표 관광시설인 대관람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조성한 영랑호 부교 철거 논란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타려는 관광객들이 매표소에 줄을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속초시가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잠시 멈춰섰지만 7월 26일 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속초시의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다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시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속초시 공무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백한다는 취지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김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은 4년 전 대관람차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철거 수순이 예고됐던 영랑호 부교 논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은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까지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관련한 의원들 의견조차 모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그거를 핑계로 해서 보고도 안 했고 의견 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우리 의회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고민은 많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지난 5일 취소됐던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를 이달 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교 설치 전부터 이를 반대한 속초고성향양 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시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경찰 첫 소환 조사가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0일 군청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강원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어제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군수 구속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경찰은 이달 중 김 군수의 플라이강원 부당 지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충돌 과정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친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신교육감이 뇌진탕 증세를 보였지만 상태가 호전돼 의료진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퇴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 등 전교조를 향한 법적 조치 계획은 없지만 전교조의 천막농성 등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해 청사방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도계 캠퍼스에 급식 물품을 공급한 식료품 납품업체가 수천만 원을 손해봤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납품량을 확인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인데 대학 측은 납품량 변동에 대해 입찰 당시 알렸다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의 한 학교 급식 물품 납품업체입니다. 식료품 창고 한쪽에 식용유가 잔뜩 쌓였습니다. 마른 멸치 등 다른 식자재들도 여기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업체는 2학기 들어 강원대 도계 캠퍼스 생활시설 식당 3곳에 식료품을 납품했습니다. 1억 8천여만 원 규모의 공개 입찰에서 선정돼 한 달간 200여 개의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내용과 다르게 실제 납품 물량은
절반 정도밖에 쓰이지 않아 이렇게 재고가 쌓였다고 말합니다. 입찰 보기 전에 이 수량이 맞습니까 하니까 이번에는 한 달 입찰 금액이 거의 90% 정확할 거니까 믿고 입찰에 응하셔도 됩니다 하고 저랑 통화를 했죠. 당초 대학에서 사용하기로 했던 식료품 15가지 정도는 아예 하나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재고로 쌓인 물품들은 대부분 반품할 수 없어 납품업체는 가능한 헐값에 물품을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는 금액만 어림잡아 3천만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을 행하는 그 입찰을 가지고 질의도 했는데 큰 신뢰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래 손해본다면 입찰을 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 중, 고교는 일주일씩 식단표를 만들어 한 달치 급식 물품 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계 캠퍼스는 정확한 식단표 없이 급식 물품 입찰을 실시해 납품업체들은 입찰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입찰 공고에 수량은 구매 예정량으로 구매량에 따라 계약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대학 급식은 초중고교 급식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실시해 급식 수요 변동이 크다며 납품업체와 재고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조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지난 5월에도 급식 납품 물량 부풀리기로 무리를 빚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 시즌 K리그1 2위에 올라 있는 강원FC가 처음으로 리그 준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는 2경기뿐인데 내년에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도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여러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강원FC의 이상원 선수가 가볍게 밀어찬 공이 골대 구석을 파고듭니다. 지난 1일 울산 HD의 리그 우승을 막지 못한 강원은 이제 리그 2위 굳히기에 나섭니다. 현재 강원FC의 리그 승점은 61점, 3위 김천 상무와의 차이는 단 한 점에 불과합니다. 강원이 구단 역사상 첫 준우승을 하려면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오는 토요일인 9일에 열릴 경기 상대는 수원FC입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2승 1무로 강원이 앞서지만 경기를 원정에서 치르는 게 부담입니다. 마지막 경기 상대는 포항입니다. 이곳 강릉홈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올 시즌 3번 맞부터 모두 질 정도로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강원FC 팬들은 경기장에서 열띤 응원으로 선수들과 함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한테 제 목소리가 닿도록 제가 열심히 소리를 내면서 응원가를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강원FC가 준우승을 차지하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K리그에서 4개의 팀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K리그1 우승팀 울산 HD 몫을 제외하고 남은 건 3자리입니다. 변수는 국내외 대회입니다. 올 시즌 진행 중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엘리트, 리그2 두 대회에서 한국팀이 모두 우승할 때의 변수가 가장 큽니다. 울산이 아닌 다른 팀들이 우승하면 엘리트 대회 남은 2자리는 해당 우승팀들의 몫입니다. 이 경우에 더해 포항 스틸러스가 올해 코리아컵 우승과 K리그의 4위 안에 들면 리그2 출전권을 갖게 됩니다. K리그1의 준우승팀은 내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경우는 올해 K리그1 준우승팀이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의 엘리트나 리그2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주민들에게 지역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기 위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 영월 FM이 지상파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비 피해나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도 담당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폐교의 건물이 방송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영월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 영월 FM입니다. 지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전국 20개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 중에 하나로 출발한 영월 FM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FM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10여 명의 방송 활동가가 모여 저마다 1시간 분량의 방송을 소화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가을의 감성을 누릴 수 있는 영월의 공원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월군 영월읍 대부분과 남면, 북면, 김삿간면, 한반도면 일부를 가청 지역으로 하는데 영월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으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은 이 재난 라디오를 통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재난 라디오 실용화 시험국에 선정돼 영월의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오를 꺼놓았거나 다른 방송을 듣고 있더라도 가청권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재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재난 라디오 수신 시험 방송입니다. 긴급 재난 속보, 재난 정보에 대비하여 주십시오. 영월 FM처럼 아주 좁은 지역에 한정적으로 방송하는 이른바 하이퍼 로컬 미디어는 독일을 비롯해 소규모 미디어가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재난 상황을 지역 청취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됩니다.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도 외령 쪽에 산불이 났을 때 메이저 방송은 울진 삼척이라든가 큰 쪽에 산불에 집중을 하고 영월의 재난 소식은 실제로 많이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알려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면에서 영월 FM은 영월군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재난 라디오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가청권이 대부분 영월읍에 머물지만 주천면과 김삿간면 일대, 산솔과 상동순으로 차차 중계탑을 추가로 설치해 영월 전역에 송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삼척시의 수소특화 일반 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자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근덕면 동막리 일원 수소특화 일반 산업단지 9만 6천여 제곱미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강원도와 앵커기업인 DL은 어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DL은 1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앞으로 20여 개 기업이 2천억여 원을 더 투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속초 도루묵 양미리 축제가 내일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속초 항만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료 시식 코너와 공연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속초시 도루묵 어획량은 2022년 204톤에서 지난해 82톤, 올해 10월 기준 4톤으로 급감했고 원명이 까나리인 양미리도 2022년 923톤에서 지난해 390톤, 올해 10월 26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현역 장교의 신상 공개가 보류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비공개로 진행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결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결정이 유예됐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5일 안에 불복할 수 있고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 동부지부가 세인트 컨벤션 센터에서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혼례식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처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 두 쌍이 지역사회의 축복 속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1년부터 진행돼 온 아름다운 동행 결혼식은 춘천지검 강릉과 속초, 영월지청이 후원했고 이정열, 원신혜 지청장과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마지막 사장으로 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 사장은 평창 출신으로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김 사장의 임기는 석탄공사가 소유한 마지막 탄광인 삼척시 도계광업소가 내년 6월에 폐광된 이후 공사 운영이 종료되면 끝나게 됩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도내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 권형열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 교란식물의 분포 면적은 1,178만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단풍잎 돼지풀이 638만여 제곱미터로 가장 많고 가시박 336만 제곱미터, 돼지풀 172만 제곱미터 순이었습니다.
강원도는 2009년부터 해마다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비율로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예산 증액과 전문업체 위탁, 모니터링 등의 종합대책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